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에 재직 중인 최유진이라고 합니다. 지난 바로 전에 업로드한 영상은 카이스퀘어 교차 분석을 R을 활용해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었습니다. 네, 이번에 그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할 분석은 상관관계 분석입니다. 되게 유명한 분석이죠. 상관관계 분석은 아마 익숙하시고 상관성을 분석하는 건다. 는 것쯤은 이제 계량 분석을 조금 하셨으면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을 서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분석이 상관관계 분석이고, 일반적으로 등간 변수 이상일 경우, 비율 변수일 경우에는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어, 네, 상관성을 이렇게 따져 봅니다. 그래서 이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는데 0은 정말 완전히 다른 변수, 1이 나오게 되면 완전히 똑같은 변수죠. 그래서 1쪽으로 갈수록 1이나 뭐 마이너스 1쪽으로 갈수록 두 변수의 상관성이 높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상관계수가 나와야 높은 것이냐, 뭐 어느 정도가 중간인 것이냐,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, 저 같은 경우에는 한 0.9 이상이면 거의 같은 변수다. 우리가 나중에 회귀 분석에서 뭐 다중공선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래서 같은 변수로 취급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한 0.6에서 0.8 사이면 굉장히 강한 상관성, 0.9 사이면 나타내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고, 한 0.4에서 0.6 정도면 뭐 중간 정도의 상관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. 0.4 이하면 상관성이 없다. 한 0.3대 후반이면 또 좀 있다. 이게 딱 무자르듯이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.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관계 분석의 기본 가정은요. 어, 일단 두 변수는 등간이나 비율 변수여야죠. 그래서 좀 연속형 변수여야 우리가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두 변수 간의 관계는 선형 함수여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등분산의 가정을 만족해야 되고, 거의 모든 이제 통계 기법에서 등분산의 가정을 좀 만족을 좀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정규성의 가정, 정규 분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표본의 크기 얘기가 나오는데 적어도 두 개끼리 이렇게 할 때는 한 30개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피어슨의 상관계수는 공분산으로부터 나옵니다. 그래서 공분산을 이제 두 변수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누어 준 것을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이제 도출되는 과정은 이제 책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책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, 상관계수를 할 때 이제 좀 재밌는 과정이 스케일러 플롯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. 스케일러 플롯을 그려서 상관계수를 좀 유추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를테면 정말 1이 나왔다. 그럼 직선이죠. 거의 점이 직선으로 찍히겠죠. 그 다음에 0이 나왔다. 그러면 완전 원으로 찍히든가 뭐 전혀 어떤 직선화 경향을 볼 수 없는 방향으로 찍히겠죠. 그 다음에 우상단에서 좌하단으로 좀 경향성이 나타나진다. 그럼 양의 상관관계. 그 다음에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좀 경향성이 나타난다. 그러면 네, 이런 거죠. 이런 거. 이쪽이 네, 우상단에서 좌상단이 양, 어, 좌상단에서 우하단, 우상단에서 좌하단이 양, 좌상단에서 우하단의 방향이 나타나는 것이 음의 상관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도 좀 그려보고 합니다. 그래서 상관계수의 대립가설과 귀무가설 역시 상관계수는 뭐 0이냐 0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를 제곱한 것이 결정계수입니다. 결정계수는 하나의 변수가 하나의 변수의 변화량을 얼마나 설명하느냐, 얼마나 결정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정계수인데, 이 R 스퀘어는 굉장히 중요하죠. 회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러한 통계량이 되겠습니다. 우리 회귀 분석할 때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좀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R 스튜디오 많이 익숙해지셨죠?
네, 라이브러리. 네, 먼저 라이브러리. 네, 이제 엑셀 파일을 좀 불러와야 되니까 마이 데이터 아마 책에는 5인 것 같아요. 5로 좀 할게요. 엑셀 XX 하고 그 다음에 네, 여기가 돼야 되는데 네, 그 다음에 네, 이 우리 제가 이제 COR 콜이라는 어, 그 데이터를 넣어놨어요. 콜. 네, 이제 상강하게 분석을 위해서 좀 데이터를 구축을 좀 해놨습니다.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, 뭐 팝그로스는 인구 증가율, 벌스레이트는 합계 출산율, 엘더리 레이트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, 파이낸스는 이거는 재정 자주도, 그다음에 컬처럴 센터는 인구 10만 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. 그냥 이 더미는 좀 여기서 안 쓸 건데, 네, 제가 이거 뭐 회귀 분석 때 쓸까 하다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긴 한데요. 어쨌든 더미 1이 시, 0이 군입니다. 총 157개의 시와 군이 데이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. 어태치를 해야죠. 어태치를 해야 됩니다. 어태치를 하고 그 다음에 네, 변수의 이름을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관관계 분석을 할 준비가 다 된 거죠. 먼저 플랫을 좀 그려볼게요. 그냥 연습이니까 팝그로스하고 엘더리 레이트 아마 좀 의미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팝그로스 즉 인구 증가율과 노령 인구 비율의 상관관계를 좀 분석을 좀 하기 전에 플랫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케일 플랫을 좀 그려볼게요. 팝그로스하고 네, 엘더리 레이트 그 다음에 좀 네, 제목을 스케일 플러스로 좀 넣습니다. 그래서 그림을 그렸더니 좀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조금 이런 경향성이 있잖아요. 아마 음의 상관계수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? 그래서 네,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아래 명령어는 콜입니다. 콜. 네, 팝 그로스 그 다음에 엘더리 네, 레이트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. 근데 이제 메서드를 쳐줘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개수를 도출하는 방법이 피어슨이냐 켄달이냐 스피얼만이냐를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, 네, 우선 피어슨을 쓰겠습니다. 피어슨은 두 변수가 비율 변수일 경우에 모수 통계하기에서 쓰는 거고요. 켄달과 스피얼만은 순위 상관관계라고 그래서 비모스 통계학의 일종입니다. 제 책에 제 12장에 있는데 제 영상으로는 비모스 통계학을 만들 계획은 없고요. 이건 뭐냐면 변수의 순위를 랭킹을 쭉 나열을 해요. 그러니까 우리 중인수 구하듯이 그래서 순서가 이 두 변수의 순서가 같이 높으면 양의 상관관계죠. 그 다음에 하나 높고 하나 낮으면 음의 상관관계죠. 전혀 상관성이 없으면 상관성이 없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이 스피얼만 혹은 켄달 둘 다 좀 비슷한 비모스 통계학입니다. 우선은 피어슨으로 구해 볼게요. 구했더니 예상했던 바와 같이 마이너스 0.4069218 약 이런 상관계수가 도출이 됐어요. 그래서 좀 약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근데 이제 이 메서드를 피어슨 대신에 뭐 스피얼만으로 바꿔볼게요. 좀 복사를 좀 한 다음에 이 메서드의 피어슨 대신에 스피얼만으로 해보겠습니다. 그랬더니 중위수, 그러니까 이제 랭킹이죠. 랭킹에 따른 어떤 상관 계수를 구한 거죠. 그랬더니 마이너스 0.434 약 이렇게 도출이 되었습니다.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겠죠. 네, 이렇게 두 변수 간의 상관 계수를 좀 우리가 구했어요. 근데 항상 연구는 굉장히 많이 변수가 많잖아요. 그럼 많이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? 라고 물으시면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. 이 변수를 모두 다 하나의 어떤 x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x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제 문자로 좀 변환을 시키겠습니다. 그래서 x 네, 다음의 변수를 x로 묶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라고 할 수 있어요. 팝 크로스, 벌스 레이트,
그 다음에 elderly rate 다 네, 네. 그래서 팝 그로스, 벌스 레이트, 엘더리 레이트, 파이낸스, 컬처럴 센터까지를 다 그냥 X라는 어떤 변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회계 분석에서 되게 유용하거든요. 그래서 X로 좀 치환을 시켰습니다. 치환을 시키고 콜 X 하게 되면 X의 상관관계 매트릭스가 도출이 됐죠. 그래서 이 테이블은 굉장히 여러분들 익숙하시죠? 네. 그래서 1을 기준으로 대각으로 좀 위에 것을 지우든 아래 것을 지우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. 저는 뭐 위에 것을 지우는데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나왔죠. 팝그로스와 엘더리 레이스는 우리가 구했듯이 마이너스 0.4 정도 나왔고요.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높은 이거 좀 높네요. 네, 엘더리 레이트과 컬처럴 센터가 높습니다. 양의 상관관계로 높아요. 좀 의외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? 그래서 엘더리 레이트과 컬처럴 센터는 0.49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. 여기도 좀 있습니다. 파이낸스와 엘더리 레이트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로 0.43. 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상관계수가 도출이 된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. 네,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는데, 네,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지만 좀 쉬운 방법으로 하지만 좀 정확한 방법으로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좀 도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상관관계 분석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고요. 많이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켄달이나 아니면 스피얼만의 어떤 상관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랭킹에 따른 어떤 순서에 따른 상관계수를 구하는 법도 있다. 비모스 통계학이다 정도 알아두시고 상관관계 분석을 할 때 상관계수는 콜이라고 하는 그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R로 쉽게 도출해낼 수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상관관계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